직접 들으신 분들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5살까지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살 때보다 5살이 됐을 때 치료를 안 다니냐? 치료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는데 3살 때보다 5살이 됐을 때 더 중증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지. 신변처리 아예 안 되죠. 서서히 그냥 그 효과로 저는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포효하는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뭐 기차 화통 삶아먹는 소리 같은 특이한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괴성지르기, 뜻대로 안 되면 자해하기 이런 게 점점 나타나는 게 5살 말부터 5살 중반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상형극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공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래 그 조기교육센터에 저희들이 멤버가 9명이었거든요. 9명인데 거기서도 저희 아들이 중증이 속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다른 애들이 막 일반 뭐죠? 요즘 말하면 통합반 유치원에 조기교육 다니다 여성 같으면 예전에 조기교육 요즘은 등단반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다가 좀 일반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착석이 되고 수행이 되고 뭐 지시 수행이 좀 되고 수용 언어가 늘면 통합반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추천해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저희 아들은 추천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내 아들은 저 어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랑 따로 1대1 면담을 좀 하셔야 돼요. 어머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니면서도 저도 그때 업고 다녔어요. 6살까지 저는 솔직히 저희 아들이 걷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운동도 싫어하고 거의 뭐 귀차니스트? 집에 들어오면 바퀴 불기, 뒹굴기, 뱅글뱅글 돌기. 근데 외부에서는 바깥에 나가면 손부리치고 질주하기. 그리고는 치료센터에서도 그걸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내라는 공간에만 들어가면 돌기. 그러니까 남의 말 수용 자체가 늘질 않았어요.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1년쯤 됐을 때 다른 아이들은 통합반으로 다 많아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어머님은 따로 제가 면담을 할게요. 상담을 할게요. 그래서 상담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말이 그거예요. 어머님은 당신 아직도 아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다. 그게 뭔 말이냐니까 어머님은 아직도 어머님 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다니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1년차밖에 안 됐는데. 근데 아니요 어머님 저는 이쪽에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민국 같은 중증은 처음 봤어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왜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걸 가지고 중증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용. 무슨 말을 못하지? 수용 언어 자체가 늘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앉아. 그러면 김민규 이리 와 앉아. 이렇게 하면 쓱 보고 튄다는 거죠. 저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여기 앉아. 뭐 의자 앉아. 이렇게 하면 이걸 6개월을 가르쳤대요. 선생님 1대1로 붙어가지고 가서 앉혀갖고 앉혀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앉혀놓으면 5초 있다가 팍 튀어서 또 막 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집에서도 실제 그러고. 그럼 저는 엄마 앞이라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그래도 왜 믿고 갔으니까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회복이 됐다는 느낌이 선생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통합반에 가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 부분이 좋아지지 않는 한 민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머니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그러고는 저한테 한 말이 장애 진단을 빨리 받으세요. 최대한 빨리. 진짜 그 말이 그때 조기교육 선생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장애 진단은 선생님은 왜 저한테 그 말을 해요? 왜 부모한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장애 진단을 받아서 그 충격요법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랑 교감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이하고 같이 살아갈 엄마가 아니래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질 거래요. 그 정도로 눈빛이 정말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는 파가 있었어요. 치료를 다니는데 착석조차도 안 되니까 진짜 5분조차도 앉아있지 않으니까 놀이 치료도 받고 음악 치료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하룻밤 2, 3일 저 일주일 동안 저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해보고 울고불고 하다가 남편한테 하소연도 해보고 선들도 내보고 진짜에 장애인지 받아 인정해야 돼?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래야지 저기 통합반에 추천서를 써줄 수 있대요. 어머니 무슨 마음가짐을 보겠대요. 이제 그분도 좀 대단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갔는데 IQ가 45가 나왔어요. 그때 의사 말이 한글 못 될 겁니다. 자기는 확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IQ 45는 IQ라는 게왜 스믹스 검사잖아요. 지능 검사인데 지능 검사가 7개의 영역에서 통합도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 통합도에서 45가 나왔다는 건 그 기호라는 걸 인식 자체를 처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대요. 민규는 평생 한글을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럼 말도 지금 이해 못하는데 말은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진단비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저도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했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한 석 달? 받아들이고 나서 고통이 솔직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되게 긍정적, 저는 아주 부정적. 그런 사이에 얘가 태어났으니까 저기요, 진단 진짜 받아야 돼? 진단 받으면 어느 날 민규가 멀쩡해져가지고 나를 얼마나 못 줬지? 제 말이 그거였어요. 민규가 어느 날 멀쩡해져서 엄마가 장애 진단 받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라고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저 진짜 그거 때문에 장애 진단 받기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멀쩡해져서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그럴 때 남편이 야 그때 정상된 거야 그래요. 얘가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자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정상이지, 일반화가 된 거지.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시선에 어떤 전환? 맞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진짜 우리 아들 멀쩡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진짜 받았어요. 받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한 석 달 솔직히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저는 한 석 달 우울증을 겪었거든요. 그 우울증을 겪는데 그 우울증이 잠 못 자고 하루에 3시간에서 잠 못 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그 밖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었어요. 자폐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뭐 행동에 대해서. 책이란 책은 손에 잡히는 대로 의학서죠. 저는 의사 주냐는 그런 머리도 안 돼요. 하다못해 사주팔자까지도 좀 공부했어요. 어떤 동네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보더니 막 기이한 행동 막 하고 돌아다니면 뛰어다니니까 세대 그래서 제 귀신 들렸다고. 어느 날 그 소리를 또 해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구설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랬더니 아유 애를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확 와닿더라고요. 그 책을 또 샀어요. 그런 쪽의 책을 쫙 사서 근데 처음엔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석 달을 읽으니까 물리가 켰어.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수재예요. 제 수재인데 그러니까 빼어날 수를 쓴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띠가 뭐야? 그래서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 띠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대? 새벽에. 그랬더니 아이고 기가 세갖고 저를 말을 못하는 거래요. 근데 이름까지 세서 애가 기세가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명리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주팔자부터 공부해서 이렇게 뭐죠? 학문으로 접근하는 거. 학문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그 이름이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얘한테 맞는 부족한 그 오행을 채워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만든 이름이 민규. 어차피 책임을 내가 지자. 왜냐면 장면한테 맡겨도 나중에 원망을 타인한테 돌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지은 아이 이름이 민규였어요. 그 정도로 노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6살, 5살부터 기이한 행동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5살 초에 제가 부모에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해서 우리 아이 미래를 보고 싶었어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 아이 미래 10년, 5년 뒤의 미래, 3년 뒤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있으면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떤 걸까? 거기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픈하세요. 아버님들이 그러니까 움직임들도 아빠들도 많이 오픈 마인드고 엄마들도 서로 공유를 많이 하세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옆집에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아이 장애라는 것도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재택한 게 제 방금 나름 머리를 짜낸 게 부모회라는 데를 두드렸어요. 갔더니 그 부모회 회장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야 애 몇 살이야? 그래서 5살이요.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일찍 포기했네? 그래요. 진짜 치료사는 나보고 포기를 일찍 안 했다고 하고 부모회 갔는데 선배 부모는 나보고 되게 아이를 일찍 낳아버렸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회는 왜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는 5살에 가능성이 아직도 많을 텐데 왜 부모회부터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이 받고 있는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선배를 만나보고 싶었다.
친구, 얘들 선배를 만나보고 얘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우리 아들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나마 우리 아들보다 제가 머리가 나으니까, 그래도 사회보는 눈도 나으니까 그 길을 내가 도움자로서 안내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받아들이시면서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부모에게, 저는 군포시 부모에, 그래서 소문난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아 뭐가 좋아서 뜨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초점 1번 말. 그러니까 말이 좋아진 애들 몇 명 정도 저한테 소개 좀, 한 10명 정도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뽑아주시더라고요. 그 회원이니까, 부모 회원이니까 뽑아주시면서 이분들 만나고 가장 좋아진 애, 두 번째 좋아진 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막 너무 그 기대, 이제 전화를 해놓고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제 예약을 했어요. 만나서 밥도 제가 사주고 애랑 같이 나오라고 했어요. 피위. 저는 혼자 나가서 그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이 어느 치료를 받고 이런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걸 받았을 때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 설렜어요. 그 큰아이처럼 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좋아졌다고 소문난 애들이니까 아주 막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자가 진짜 첫 번째 만나러 갔어요. 걔가 이제 3학년쯤 된 아이 만나러 이마트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벌써 엄마랑 손 딱 잡고 있는데, 전 3학년이라면 손 안 잡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기에 있는 아이가 걔 같아요. 느낌이 벌써 티났어요. 솔직히 저 친구 아닐까? 이렇게 하고 다가가서 봤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속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3학년인데 내가 기대한 3학년의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망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 만약 진수라면 진수야 안녕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엄마가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어머 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서서히 답답해져 오기 시작해요. 이거 말을 하나? 그래서 진수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불편하다. 애가 불편하니까 손을 막 넣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상동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지니까 손을 넣더라고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애가 좀 힘든가 봐요. 애가 손을 넣으니까 대뜸 엄마가 벌써 중간에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애가 좀 말하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예,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진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가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고, 대화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이제 그 한 명, 그리고 또 하나의 3명 정도 솔직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좌절이 더 많이 온 거죠. 이 치료를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의사한테 소개받은 이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물이, 솔직하게 단어를 써도 돼요? 이건 제 개인 소개 단어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최수아 원장 이렇게 말하더라. 저는 좀비 같았어요. 진짜 영혼이 없는, 눈을 안 쳐다보니까, 눈을 안 쳐다보고 손을 흔들면서 고개를 딴 데 돌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다 해요 진짜. 그 3명 아이가 다 문장으로 말을 다 했어요. 말 그대로 자발을 하죠. 우리가 지금 엄마들 고민하는 그 자발을 하는데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전에 실은 좀비라는 영화가, 좀비 나온 영화를 제가 못 보거든요. 공포 영화를 못 보는데 그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미지랑 얘랑 매칭이 딱 순간 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이지 않지?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얘는 눈빛이 저렇게 흐린 눈빛으로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폐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것만 3명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이상 회장님한테, 조 회장님 죄송한데 속이 힘들게 해주는데 못 만나겠다고. 점점 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을 내 아이 손을 잡고 이 길을 따라갔을 때 나는 우리 아들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거기에 성인부가 있었거든요. 부모의 성인부 아이들이 무발하였어요. 저는 농아인 줄 알았어요. 자폐아로 태어나 있는, 그러니까 왜 환경적 요인이든 유전적 요인이든 자폐아라서 무발화가 되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제가 딱 10년 봉사를 했거든요. 부모에서 무료 봉사. 내 돈을 사비를 들어가면서 했는데, 30살 된 청년을 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살짝 물었죠. 미안하지만 혹시 뭐마?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소리도 있었고 목소리도 있었고 울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냥 지금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걸 거기서 막 사례들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하고 심장이 따로 노는 느낌. 내려놓을까?
갈까? 내를 끊임없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갈등이 되니까. 왜냐면 우리 아들이 그때까지 우리 아들이 치료센터를 다니지만 나랑 교감한다는 느낌 자체가 없었어요. 공감하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엄마들이 공감이죠. 나는 그 친구를 보고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외계인 같았어요. 이티 쫓아, 이티 있잖아, 이티. 이거 쫓아가 안 돼요. 민규야, 엄마 봐. 민규야, 엄마 봐. 그러면 얼굴을 딱 잡으면 눈을 이렇게 봐요. 그죠? 고개를 돌리면 눈을 이렇게 돌리고 얼굴을 잡으면 그렇지. 그러면 봐, 엄마 봐. 그러면 우선 고개라도 돌려주면 좋은데 이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럼 청력이 문제가 있냐? 청력 검사 이상 없어요. 식욕 검사 아예 안 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똥오줌 다 넣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뇌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 마음가짐이 이 친구랑 내가 진짜 맞는 초점이 있을까? 그냥 계속 화가 났어요. 그 친구들 부모에 갔다 오 치료를 받고 나 집에 오면 민규가 뱅글뱅글 돌면 저는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설거지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우리 아들이 벌써 저쪽에서 조용하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삘 받아가지고 막 엄마 이 소리 나면 벌써 빙글빙글 돌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첫마디 야 이거예요. 야 김민규 이렇게 하면 탁 멈췄다가 설거지를 끝내는 소리가 물을 잠그는 소리가 나잖아요. 귀가 되게 예민해요. 물을 잠그는 소리가 나면 시체처럼 딱 누워요. 막 이렇게 얌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 가서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또 벌떡 일어나서 하지 말라는 나의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자폐적인 이쪽 특성, 까치발 들기, 뺑뺑이 돌기, 자동차 바퀴 돌리기 이거 아니면 나란히 하기 그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부모에서 이런 기대치까지 많이 내려놓으니까 이제 치료를 가고 이제 의지가 진짜 그때 우울증이 좀 심각했나 봐요. 남편이랑 별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주 손쉽게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갈까를 연구했어요. 한 석 달 연구를 했는데 와 다들 고통이 나를 것 같더라고요. 하나를 생각하고 밤에 잠을 자면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를 계속 이제 배제시키다가 지치니까 남편이랑 큰아이는 솔직히 이 친구를 만난 거 죄는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원죄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 되게 있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좀 겪는 고통이에요. 나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니까 얘랑 나랑 사라지면 남편이랑 큰아이랑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친구를 도와준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매일 화를 내고 있거든요. 하다가 지치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남편이랑 그 큰애는 보내놓고 유치원을 보내놓고 그날은 하루 날 잡아서 유치원 안 갔어요. 쌤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가 아파요 그러고 안 데리고 나서 이제 딱 문을 딱 끌어 잠그고 그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 아들 네 24시간 한번 돌아봐. 정말 지치니까 얼마까지 돌 수 있을까? 저 뺑뺑이를 제가 한번 저는 돌아보니까 한 10바퀴쯤 돌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더 이상 못 돌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24시간도 돌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한번 마음껏 허용해줘 보자. 나도 이제 방법이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친 상황이에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파에 그냥 이렇게 설거지 해놓고 벌써 자기한테 관심 없으니까 행복해요. 막 뺑뺑이 도는데 엄마 잔소리 안 들리죠? 너무나 행복한 이야부터 시작해서 효과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걸 빨리 돌았다가 늦게 돌았다가 계속 돌아. 그러면서 이제 뺑뺑이랑 5살부터 나타난 게 상동이었거든요. 네. 우리는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슉슉슉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막 하면서 돌았고 이걸 도는데 설거지도 다 했겠다. 소파에 그냥 앉아서 이 녀석은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여기서 돌고 저는 소파에 이렇게 벽면에 소파에 앉아있다가 그래 오늘은 여유롭게 돌게 그냥 놔두자. 얼마만큼 보는지 시간만 재고 3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고 머리 다 하얗고 그리고 하다가 잠시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누워서 걔 뺑뺑이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어. 근데 한 번도 이 친구랑 내가 교감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다른 데 도망치지. 못 알아듣는 그때는 척이라는 단어 나왔었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내 얼굴에 누군가 와닿는 느낌? 이렇게 내가 소파에 누워있는데 누가 여기 있는 듯한 느낌을 딱 했는데 내 아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상했나 봐요. 한 서너 시간 돌았나 봐요. 얘가. 그 서너 시간을 막 돌았으니까 애도 이상했겠죠.
성시간을 마음껏 돌았는데 엄마의 호통치는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 위치를 알았나 봐요. 저는 제 위치도 얘는 엄마조차도 모른다고 그때 생각하고 있을 때거든요. 말을 못하고 아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시어 수행 자체가 안 되고 수용 언어는 아예 안 되고 밥 먹자 해도 못 알아들어. 배고픔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니까 얘 봐, 나를 보니?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봤어. 그리고 눈만 깜빡깜빡하는데 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순간에 불이 번쩍 하면 어쩌면 내가 우리 아들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우리 아들을 알려고 난 진정으로 노력했을까? 이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